작년 2024년 11월 7가족의 부모들이 틱톡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0대 여학생 6명이 틱톡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2명이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틱톡이 자살자의 섭식장애를 조장하는 동영상을 어린아이들에게 노출시켰고, 심지어 연필깎이 칼날을 분해해 스스로 상처 입히는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까지 노출하여 10대 여학생들 뿐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했다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SNS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청소년의 SNS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호주에 이어 올해 튀르키예에서도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에서는 부모의 허가 없이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SNS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인스타그램 또한 2025년부터는 청소년 계정 자동 비공개 설정, 폭력적 컨텐츠 차단, 1시간 이상 접속 시 알림 발송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타에서 비서 이 단어를 검색해보시면 얼마나 SNS가 자극적인지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단어에도 과도하게 심한 컨텐츠가 아무렇지 않게 노출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을 법적 제재도 거의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연구에 의하면 2024년도 한국의 10대의 스마트폰 중독 상담 건수가 35,327건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죠. 하지만 과연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섭니다. 하지만 저희 센터큐는 항상 학생들의 과도한 SNS 중독을 차근차근 해결해 왔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과도한 SNS의 문제점, 진단, 기준, 그리고 도대체 센터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원센터큐가 해결해 드립니다. 우선 과도한 SNS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일반 청소년보다 2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과 같은 SNS는 손가락을 조금만 움직여도 심심할 틈 없이 계속 새로운 자극을 제공합니다. 부모님들도 릴스, 쇼츠 많이 보시죠? 그 결과 사람들은 SNS에 중독이 됩니다. 많이 겪어보셨듯 아이에게 핸드폰 SNS 사용을 금지하거나 못하게 줄이면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부모님께 욕을 하고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중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SNS의 중독성 때문에 최근 WHO는 스마트폰을 담배처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과도한 SN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4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부정적인 열등감 강화. SNS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업로드하는 보여주기식의 공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쉽게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은 SNS를 보며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기 매우 쉽습니다. 당연히 자존감은 낮아지고 우울감과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2. 대인관계 문제 발생. SNS에 과몰입하면서 과도하게 오버하며 채팅을 주고받다 보면 현실의 대인관계에 악영향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실수를 캡처해서 마녀 사냥을 당하기도 하며, 내향적 기질의 경우 현실 인간관계를 피하고 온라인의 다른 자아를 만들어 현실과는 전혀 다른 나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심각해질 경우 사기가 되기도 하고요. 대인기피, 히키코모리가 되기도 합니다. 3. 부정적인 기준과 트렌드의 노출. 청소년들은 컨텐츠를 선별해서 보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SNS에 공유되는 모든 것을 흡수합니다. 그 결과 부정적인 컨텐츠와 트렌드에 노출되고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과도한 명품, 슈퍼카, 외모자랑, 불법행위, 문신, 자해 등의 영상과 사진을 보고 수준에 안 맞는 허세를 부린다거나 이를 위한 불법행위나 모방범죄, 심지어 모방 자해를 하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4. 수면 부족과 건강한 생활습관 붕괴. 늦은 시간까지 SNS를 보는 것은 아이들의 수면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핸드폰의 밝은 빛과 자극적인 컨텐츠는 잠이 오게 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막습니다. 그 결과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꼭 해야 할 일들에 소홀해지고 책임감도 잃게 되죠. SNS 중독인지 아닌지 고민되시나요? 한국정보진흥원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에서 제공하는 SNS 중독 질문지인데요. 저희가 조금 현실에 맞게 수정해 보았습니다. 부모님도 내가 SNS 과도하게 하는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SNS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낸다.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20분 이상 계속한 적이 있다. 2. SNS 때문에 학업과 일을 소홀히 한 적이 있다. SNS를 보다가
일에 조금이라도 소홀했던 적이 일주일에 2번 이상 있다. 3. SNS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초조, 불안, 짜증을 느낀다. 틈만 나면 SNS를 켜고 보고 확인했는데도 또 확인하고 싶어진다. 4. SNS에서 타인이 올린 글이나 댓글에 필요 이상으로 흥분한 적이 있다. 타인의 좋아요, 댓글, 반응에 신나하거나 그 반응을 기대하곤 한다. 5. SNS 이용 중단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적이 있다. 이 질문들 중 3개 문항 이상에 동의하시나요? 그럼 SNS에 중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히 이거를 읽으면서 저도 찔립니다. SNS 중독 분명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관리가 어려운 사춘기 청소년들 정말 SNS를 끊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 센터큐에서는 SNS에 중독된 아이들을 정말 많이 봐왔고 심지어 ADHD가 있던 아이에게조차도 핸드폰 사용을 줄이고 자신의 미래에 집중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시켜 왔습니다. 이를 위해선 1. 일관되고 명확한 핸드폰, SNS 사용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2. 이를 위해 센터큐의 환급률이 기반으로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3. 그럼 아이가 스스로 생산적 쾌락에 성장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3가지가 준비가 되면 신기하게도 아이 스스로 폰과 SNS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저희는 사춘기 청소년 아이들이 폰과 인터넷도 SNS도 절대 하지마!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기준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일관되게 명확한 핸드폰과 SNS 사용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에 대해서는 용돈편 꼭 봐주세요. 자, 그럼 부모님 현상을 한번 보시죠. 아이가 핸드폰, 인터넷,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 있나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멋대로 폰 쓰고 인터넷 사용하고 SNS 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인터넷도 끊어봤고 와이파이 공유기도 없애봤고 폰도 뺏어봤어요. 기준, 규칙, 규율 그런 거 다 정해봤죠. 네. 하지만 결국 다시 아이 멋대로 모든 게 뒤바뀌고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았나요? 그건 지금 아이가 SNS는 물론 핸드폰, 집에서 인터넷 사용하는 것까지 모두 자신의 권리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건 모두 부모님께서 허용해주신 혜택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핸드폰과 인터넷 사용이 권리가 아닌 혜택이라는 것을 인지시키고 해야 할 일을 했을 때에만 인터넷, 핸드폰, 컴퓨터, SNS를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는 핸드폰, 인터넷, 핸드폰 통신조차도 통제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수립하고 5학년부터는 확고히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만약 이미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재정립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뭐죠? 센터큐의 환급률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께 예의입니다. SNS와 핸드폰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께 예의를 갖추지 않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는 절대 부모님께 무례한 언행을 못하게 합니다. 핸드폰 사용을 허용해주기 위한 기본 중에 기본 조건이 부모님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부모님께 요를 붙인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센터큐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관리입니다. SNS에 중독된 아이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바로 생활관리죠. 수면 시간이 이미 평균 시간보다 훨씬 늦어졌고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이런데도 핸드폰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아이를 방치하고 방관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더 망가지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아이가 취침해야 될 시간에 취침하고 일어나야 될 시간에 일어날 때 핸드폰과 SN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줍니다. 저희가 추천드리는 취침 시간은 오후 11시 반에서 12시 반 사이이고 기상 시간은 7시 반에서 8시 반 사이입니다. 물론 아이들의 기질에 따라 수면 패턴에 따라 1시간 정도를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실행 가능한 자기발, 즉 학습 시간의 누적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SNS 중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도파민이라는 보상을 뇌가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즉각적인 쾌락에 익숙해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저희는 소비적 쾌락이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보상이 지연되는 학습, 운동, 성취, 인간관계와 같은 생산적인 쾌락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실행 가능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했을 때 SNS와 핸드폰 사용을 허락합니다. 대단한 공부를 매일 7시간, 8시간씩 꼭 해라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매일매일 배움을, 학습을 진행하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생산적 쾌락의 성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이 바로 서고 센터큐의 환급률이 잡히면 놀랍게도 아이들은 놀고 먹고 소비하는 소비적 쾌락이 아니라 노력하고 헌신해서 이뤄내는 내 미래를 위한 성취, 생산적 쾌락에 집중합니다. 과연 그럴까? 부모님 한번 해보세요. 1.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폰으로 놀고. 2. 부모님께 예의, 생활관리 할 수 있는 만큼만 매일 공부,
황금률을 이렇게 꼭 지켜나가 보세요. 딱 3일만 제대로 지켜도 스스로 더 열심히 살려는 마음이 생기고 일도 더 잘 되는 것에 엄청 놀라게 되실 겁니다. 나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노력, 생산적 쾌락도 분명 쾌락이기에 이에 잘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사춘기 아이들도 SNS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위한 집중의 자세를 갖고 변화가 진행되며 심지어 스스로 폰과 SNS를 자제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센터교 학생들 중에도 심각한 SNS에 중독된 학생이었음에도 자신의 미래에 더 집중하기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 전화와 문자 기능만 있는 폰으로 바꾸거나 연락 기능만 남겨놓고 모든 SNS를 삭제하거나 아예 폰을 버리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학생들에게 폰과 SNS를 절대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명확한 기준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SNS 사용과 핸드폰 사용은 아이들의 권리가 아닌 아이들이 해야 하는 활동을 했을 때 주어지는 혜택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SNS 사용은 엄연히 부모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명확한 기준과 황금률이 자리 잡히고 생산적 쾌락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아이들은 비로소 건강하고 유익하게 SNS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SNS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소통하는 경험을 주기 때문에 자존감과 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대로 된 기준을 통해 올바르게 사용할 때 가능한 것이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부모님께서는 더 이상 아이들이 과도하게 SNS를 사용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센터큐의 황금률을 적용하며 생산적 쾌락에 집중하는 흐름을 꼭 만들어주세요. 여기까지 집중하셨고 저희의 가이드를 따르기 위해 노력하셨는데도 아이의 과도한 SNS 사용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면 언제든 센터큐에 상담을 문의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 마세요. 지원센터큐가 해결해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